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흔히 권력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에도 나누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 그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우위적 위치를 점한 것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2주일 사이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차이가 확 벌어졌습니다. 특히 2030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일부 2030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처신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치평론가처럼 이 홍준표 지지자들의 탈당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문제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준석의 말이 맞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걸 떠벌리는 걸까요? 야, 우리 당에 탈당이 막 늘어나고 있어. 탈당 러시아. 젊은 애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스코어 1800명이 빠져나갔다. 서울에는 몇 프로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 젊은 당원들이 실망해서 나간 것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2030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지금 마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가 이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 좀 한심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또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한 말도 아닙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코멘트했다는 걸 가지고 무슨 뭐 수백만 명한테 무슨 뭘 주니마니. 아무튼 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흥분합니까? 윤석열 당선이 싫습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 말처럼 지금은 조직 선거도 필요하지만 공중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이런 보도를 보고 이준석 대표가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못 만나면 권성동 비서실장한테 이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지금 당대표가 마치 제3자처럼 라디오에 나와서 어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동네방네 야 우리 당 말이죠. 요즘 말이죠. 윤석열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네방네 홍보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는 말을 줄이고 당대표가 할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표가 되고 난 뒤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 당무위원회니 이런 것들 뭐 하나 또 만들지도 않고 임명도 안 하고 매일 라디오 TV 나와서 떠들고 페이스북 글 올리고 또 괜히 윤석열 후보 입장하니까 또 기싸움하고 원희룡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대표는 그게 문제가 있으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당대표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뭐 심심하면 인터뷰를 또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글은 또 왜 그렇게 올립니까? 그 하나하나가 크게 보면 윤석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윤석열 캠프에 뭐 하이에나 뭐 파리떼 물론 단어들을 그렇게 쓰면 또 안 됩니다. 선거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중요한 포스트에서 일할 사람들은 전문가를 기용하고 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은 좀 뒤로 빠져가지고 조직 그냥 왕창 모으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원 현역 전원을 선대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역할을 주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역할하고 저 역할하고 다만 핵심 중심이 되는 소통, 정무, 정책 이런 것들은 전문가로 쫙 포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윤석열이 뭐 바보도 아닌데 김종인이 안 오면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힘들다. 김종인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왜 이준석은 떠들고 다닙니까? 뒤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고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종인은 전임 비대위원장입니다.
정말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좀 한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가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탈당 넣는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준석은 탈당이 아니라 입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입당 러시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된 뒤 탈당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입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왜 이준석이 안 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뭐 해코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탈당 그래 아프다. 그렇지만 입당은 더 많이 했다. 아니 당대표면 이 수치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꼭 국민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최근 윤석열이 대표화된 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마치 내가 공을 세워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되면 안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비단주머니를 줬니만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움은 물론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 동네방네 광고하고 그게 뭐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야 이준석이 비단주머니 줬다 우리 윤석열 찍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다 당대표면 당연히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방네 떠들고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광내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아주 모자라는 사람이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코치를 하고 있다. 봐, 내 말대로 해야지 된다. 봐,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이준석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슨 바보입니까? 입당한 지 몇 달 만에 지금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권력은 대통령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명박 후보 때도 그랬고 박근혜 후보 때도 그랬습니다. 인사, 사무총장 다 갈아치우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오히려 그 권한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까? 좀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뒤로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나와서 뭐 어땠다. 자, 오늘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이 홍준표 지지자들이 많이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국민일보가 오늘 입수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원 통계 변동 상황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전당대회 이후 입당자는 서울시당 865명, 부산시당 260명, 경기도당 무려 1812명, 경북도당 1131명, 전국적으로 6846명이 입당 러시,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당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이 탈당한 숫자는 6,500여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신규 당원은 그보다 많거나 최소한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일보에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왜 이준석 대표는 나간 사람만 이야기하고 들어온 이 많은 사람들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예, 아픕니다. 정말 우리 2030 탈당한 사람들 우리 조롱하지 맙시다. 그분들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당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윤석열에게 희망을 보고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당대표 아닙니까? 아무튼 재수없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윤석 대표는. 지난번에도 뭐 지금 선거하면 진다 물론 엄살 피우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자는 거라면 뭐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의식한 듯한 마치 경선 때 이준석 대표가 공정하지 않게 홍준표를 밀어준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쪽은 보면 오세훈 이준석 다 역전해가지고 당원이 아니라 민심으로 들어왔는데 홍준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홍준표 안 된 게 배가 아픕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이걸 부각시키는지 정말 충격입니다. 자, 이 경선 이후 대거 입당이 있었지만 당내에서는 지금 2030 세대 위주의 탈당에 대한 위기감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대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절대 수치보다도 2030 탈당 비중이 높다. 굉장히 심각하다.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이준석의 공통점은 선거를 시작할 때 언더독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규모가 너무 크고 때로는 너무 사람이 많아 젊은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시를 줄 수도 있다. 아무튼 윤석열은 막갈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후보의 측근은 이런 익명기사를 내면서 장난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임명장 수백만 장 뿌리겠다. 익명 관계자가 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캠프가 저도 비대해지는 거 뭐 특히 핵심 포스트에 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꾸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대책위원회의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면 되는 거지 전부 다 나가서 아예 이름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은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다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게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망치는 거 그리고 끝난 뒤에 내가 윤석열 캠프에 뭐 지냈니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준석 말이 맞지만 왜 이준석이 그 말을 윤석열한테 하지 않고 아니면 윤석열을 못 만나면 권성동 실장한테 하지 왜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좀 망신 주느냐 또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리 사냥꾼이 있다 뭐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럼 조용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동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은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답지 않게 떨고 다니는지 이거는 해당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